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법에 의해 이제 3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맞죠, 여러분? 네.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우리 좀 화면을 좀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공유가 되었죠? 예. 자, 화면이 공유가 되었고,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 저번에 했던 내용들 잠깐 좀 복습을 좀 하고 우리 좀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음, 우리 그 중간고사는 뭐 개교 기념일이 뭐 겹친다고 말씀하는데 어차피 온라인으로 시험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때 시험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뭐 대면 시험으로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원칙은 8주 차에 우리 중간고사를 보고 15주 차에 그 기말고사를 보는 거. 그리고 이게 대면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뭐 보강을 따르지 않고 바로 그때 수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혹시 스케줄에 여러분이 좀 민감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그거 어, 이제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잠깐만요. 이 화면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이동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이제 스케줄이 또 따로 있다면 그 스케줄대로 여러분이 좀 이게 맞춰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100명 정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재밌기 때문에 듣는 걸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을 때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복습하고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에게 기존에 이제 수업을 들어온 온 분들이 있어요. 공공생활과법, 경제화법 이런 거 들은 분들은 또 후반부에 가면 이제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겹치는 부분들을 공부할 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만 혹시 또 지금 듣는 분들은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또 참고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의 자료를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올렸어요. 그저 한 34페이지인가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36쪽 정도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36쪽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이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뭐 제가 이제 강의 교환을 하다가 민법에 의해 보는 계약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거 뭐 이게 법률 행위가 사실 계약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개로 나오기보다는 좀 필요한 가족법에 대한 이야기, 신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보호, 나머지 이렇게 할 거니까 보시고. 자, 우리 이제 1주차 때 우리 이제 이 OT 수업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질과 목적, 오늘은 연원체계 이렇게 할 건데, 자, 이제 우리 이제 했던 거 이제 내용 보시면 여러분, 뭐 여기에 뭐 법의 이제 개념은 여러분들 쭉 이게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규범이다, 사회 규범이다, 승인된 규범이다, 뭐 강제된 규범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어 이제 법의 구조는 중요했습니다. 이건 중요하다 했죠? 이건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해야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 규범 뭐 해야 된다. 강제 규범, 그다음에 조직 규범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시고
이제 법과 타 규범과의 관계에서 이제 도덕과의 차이, 종교와의 차이, 그다음에 간섭, 그다음 이제 법의 목적에서 우리는 꼭 저스티스, 정의, 정의는 뭐야? 바른 게 정의라는 거죠. 정의를 좀 세워야 되고, 여기 정의에는 평균적 정의, 뭐 배분적 정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반적 정의, 법률적 정의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한목적성이 뭐냐? 법의 이념에서 한목적성,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이 뭐냐? 그다음에 이 라드부르흐라는 이 학자의 그 개념, 뭘 법의 이념으로 정의하느냐? 정의, 한목적적 법적 안정성, 이건 기억해야 된다. 이것들은 서로 연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는 여러분 라드부르흐, 그 다음에 이 법의 목적, 특히 이게 정의부터 해서 이런 개념들, 정의는 이제 뭐 다른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의 개념도 요거 법의 구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꼭 기억하라는 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제 시험을 이제 내기 때문에. 아마 객관식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계속, 여러분이 이제 법을, 여러분이 이제 로스쿨 안 가면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교양 법학으로서의 그 과목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복습했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렇죠? 우리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야?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2주차를 공부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2주차 공부했고, 자, 오늘부터 이제 3주차가 되는 거죠. 네, 이제 3주차 보시면 3주차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법의 개통을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 이제 보통 대륙법계 이런 말을 씁니다. 대륙법계. 대륙법계 법은 이제 보통 이제 그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대륙에서 생성 발달된 법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게 이 대륙 법계는 바로 성문법주의다. 그래서 이렇게 성문법 이제 성문이 뭐야? 이 문자로 되어 있다. 즉 성문법. 성문법. 코드. 코드 즉 법전화되어 있다. 그래서 뭐 헌법도 따로 헌법이란 법전이 따르고 민법, 상법 이렇게 법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렇죠. 단일된 법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 민법 이렇게 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전으로 이제 안경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체계화가 되어 있죠. 체계화. 그래서 이렇게 성문법 같은 국가들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인데 대륙법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법전화되어 있고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 대륙에서 생성 발달한 법계를 말하고 성분법주의로 되어 있다. 이렇게는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영미법계, 영미. 영미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 발달된 법 체계를 말하고 있어요. 법 질서의 조화 일반화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개개의 사건을 판례로 이루어진 판례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제 체계화, 이제 법전화가 안 되어 있죠.
법전화가 안 돼 있고 어떤 이제 구체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예,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죠. 법의 판단. 법의 판단이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예, 이게 이제 판례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 판례가 계속 이제 반복되고 같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판례 내용이 계속 반복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 이게 이제 뭐가 되냐? 결국 판례법이 된다. 판례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영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전이 없냐? 법전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체계화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음, 불문법주의라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영미법을 우리가 이제 불문법이다. 불문법이라면 이제 문자로 어떤 체계된 법전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성문법처럼 이제 체계적으로 민법의 뭐 상법 이런 법들이 이제 뭐 민법 같은 경우는 뭐 청칙, 물권, 채권 이렇게 탁탁탁 체계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제 불문법은 뭐냐? 민법이라는 과목을 이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계약이면 계약법, 뭐 가족이면 가족, 그럼 사람이면 사람. 여기에 대한 그 중심을 이루면서 법전이 체계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법의 개통에 대해서 대륙법과 이렇게 대륙법과 영미법이 있었다. 이런 걸 여러분 좀 보면 되시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에 의해서 이제 법의 개통은 이제 개수를 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칙이 뭐냐? 대륙법계입니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영미법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이제 대륙법계, 이제 성문화된 법을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문화된 법을 이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법의 연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성문법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어떻게 해요?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의 연원 성문법, 그 다음에 불문법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나누는 거 아시죠? 성문법과 불문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문법에는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제법규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법 단계서를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때 제가 이제 OT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했던 게 있죠. 그때 보세요. 뭐 이런 게 쭉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나왔네. 이제 법 단계서, 법률, 명령, 규칙, 조리 이런 걸 얘기 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 크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법 단계서 같은 게 나올 수 있겠구나. 어차피 법 단계서를 독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독일은 뭐 대륙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문법은 어떻게 법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그 다음에 자치법규, 조약법, 국제법규 이렇게 있고 좀 체계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문법은 뭐야? 간수법입니다. 간수법.
아까 판례법이랬죠? 예, 판례법. 그 다음에 조리. 이렇게 되어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은 무조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의 연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완전 중요하다. 예. 그리고 중요하면 뭐가요? 음, 음, 이렇게 별표 3개를 치겠습니다. 빨간 글씨가 안 됐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문법주의, 이제 아까 했던 것, 그럼 여러분 성문법주의는 이제 법이 체계되어 있구나. 대륙법이다. 이렇게 이제 머리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문법주의에게 보시면 이제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이런 말이 되죠.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은 뭐야? 법전화되어 있다. 법전화. 예로 법전화가 뭐야? 법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헌법, 민법, 상법 이렇게 법전이 딱딱딱 이제 체계를 잡아서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법전화되어 있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간. 자, 그래서 권한이 있는 기간 이게 어디냐? 예, 이게 바로 뭐야? 국회. 예, 일정한 경우에 또 행정부 또는 사법부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법전화된 것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개인이 만들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만드는데 여기서 만든 것을 재정 공포하는 법을 우리가 재정법이라 한다 이 말. 재정을 만들었다 이 말. 만들제. 그 만들어진 걸 한번 바꾼다 그럼 뭐라 그래요? 개정한다 이런 말 쓰죠. 개정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성문법이 법의 연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자 이렇게 성문법이 법의 연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방금 배웠던 이 성문법이 법의 연원, 그러니까 법의 근거 자료로서 존재 가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인간의 법적 사고의 발전에서 나오는 정신적이고 문화적 소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 좀 신기해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딱 갖춰 있었을까? 이게 만약 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인간들의 공동 사회를 하면서 이 누적된 생활의 가치다. 이 가치가 규범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이 중시해야 할 법규범이 명시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치적 요청으로 성문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개인이 법을 지키려면 어떤 근거 같은 법조문이 딱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처벌받고 난 걸 하면서 어떻게 예방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에 보니까 나에게는 신체의 자유가 있고 나는 뭐 언론 출판의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헌법이라는 이 성문법을 봄으로써 이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이제 성문법이 특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이 중시해야 할 법규범을 명시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치적 요청으로 성문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시키는데 용이함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들 때 나의 의사들을 충분히 법전에 녹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아, 입법자가 이제 뭐 신중을 해서 이제 이 법을 통과시켰구나. 아니면 아, 대충 만들어서 법을 통과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도 입법자가 얼마 정도 신경을 써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또 아니면 진짜 대충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걸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말들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입법자의 의사 반영시키는데 용이하고 입법자가 자유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자기 뜻에 자기 의지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국민이 원하고 국가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국회의원도 개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뜻에 맞게끔 이제 법을 좀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유에 빠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 법적 확신과 사회 기반을 무시해서 성문법 만능주의에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유에 빠지게 무조건 법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 만들어내는 기계다. 그래서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법만 만드니까 법을 이제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에게 의무만 계속 부과하고 세금만 계속 부과하고 이런 것들 계속 만들어내봐요. 그럼 국민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죠. 그리고 이제 국회도 계속 법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입법 만능주의야. 그냥 법만 만드는 기계가 되는 거지. 그러다 그게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질서의 안녕. 법질서의 안녕. 법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지만 입법 기술로 법에 대한 이해도 어려움이 있다. 법이 이제 딱 정해지면 이제 성문화돼 있어. 근데 무슨 뭐 참고할 만한 법이 있냐 했을 때 법조문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법조문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해당이 있으면 이거 관리했다. 이렇게 해서 법질서의 안정을 가져오고 법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법의 기술하러 법에 대한 이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성문법이 갖는 이제 그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입법부가 가질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열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왜 이런 성문법이란 말은 법이 어떻게 해요? 코드 법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구나 또는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성문법에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게 이제 헌법이다 이 말입니다. 헌법 최고의 규범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의 이제 조직 및 작용 이제 우리 앞으로 자세히 나중에 이제 강론 가면 이제 총론을 배우고 강론 가면 자세히 배우겠지만 국가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규칙 중에 규칙의 성질을 갖는 뭐냐 최고의 규범이다. 최고의 규범이기 때문에 밑에 하위 법률 명령 규칙 등은 헌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최고의 규범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꼭 이렇게 꼭지에 있는 게 바로 헌법이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법을 만들 때는 이제 헌법의 이제 기본 질서에 이제 반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 법률보다 그 개정이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조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각주로 갑니다. 각주 1번 가시면 우리 이제 여러분 요거는 진짜 헌법 개정 128조입니다. 헌법 개정. 그래서 128조를 우리는 헌법 개정 절차
자, 이제 우리 헌법은 1948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최초에. 그래서 이제 9번의 개정이 있었어요. 그게 9차 개정인데 지금 이제 9차가 1987년. 그죠? 이제 87년 35년 됐나? 그쵸? 여러분 87년생 있을 수가 없죠? 예,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은 있을 수도 있죠. 또 만학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만들어진 우리 1987년도에 9번의 이제 9차에 거쳐서 이제 바뀐 이제 헌법을 또 새로 바꾼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각주를 처리했냐? 이 페이지가 또 많아지면 여러분이 좀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각주 처리했습니다.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헌법 개정은 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된다. 그러면 헌법 개정 절차는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제안을 해야 돼요. 제안. 제안이란 말은 바꿉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국회의원 이제 가반수란 말은 우리 국회의원이 이제 300명이면 151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 이제 대통령이 발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대통령의 임기 연장. 그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만약 지금 이제 대통령이 A예요. A가 이제 임기가 대통령 임기는 5년이죠. 다 끝나갈 무렵에 1, 2, 3, 4, 5년 이제 말년쯤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럼 총 8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5년 A라는 대통령은 5년 더 하고 앞으로 4년 더 하고 또 잘하면 또 4년 할 수 있다. 그럼 장기 집권이지. 그죠? 그럼 총 몇 년 하는 거야? 5 플러스 8 하면 뭐야? 13년을 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독재가 되기 때문에 이 제안한 당시 A 대통령은 안 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된다 이 말입니다. B 대통령부터. B가 뭐 B가 될지 C가 될지 모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29조.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한다. 그럼 제안 다음에 뭐 한다? 공고. 누가 한다? 대통령이 20일 이상 한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이제 또 정리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은 이제 제안은 이렇게 어떻게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대체 과반수 대통령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고는 이제 20일 동안 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보세요. 130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즉 20일 동안 공고가 됐어요. 60일 이내 의결을 한다. 의결을 하네요. 이제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그럼 공고를 한단 말은 뭐예요? 이제 각 동네마다 이제 벽에 붙이겠죠. 여러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헌법을 개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좀 숙지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공고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공고된 날로부터 어떻게 60일 이내 이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고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무조건 제가 시험을 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헌법의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결해야 된다. 국회의원 이 의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이게 3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얼마야? 201명 정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안 공고 의결을 하는데 공고는 대통령이 20일 이상, 의결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해야 되는데 이 의결은 어떻게 한다? 의결 방법은 제적 국회의원,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양 보시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의결하죠. 의결한 후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붙인다. 국민투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엄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 공고 의결, 국민투표, 의결 후 60일 됐으면 그럼 이제 국민투표, 국회의결 60일에 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30일에 또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복잡하죠. 근데 어떻게 이제 국민투표를 하느냐 하면 국회의원 그 당시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지방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권자입니다. 과반수 투표와 투표권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투표 어떻게 한다고요?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야 돼요. 우리 선거권자가 이제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할 수 있는 게 뭐 4,300만이다? 그럼 4,300만의 반이 4,300만의 반이 얼마야? 4,400이다. 2,200만 명이 해야 되고 거기서 또 과반수를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과반수에 또 과반수가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함부로 이렇게 헌법을 장난치지 못하게. 그 다음에 개정안이 이 양의 찬성을 얻은 때, 이 양이 뭐야? 이렇게 국회의원 통과했을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돼요? 확정. 어떻게? 찬성 얻을 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공포한다. 누가? 대통령 즉시. 네. 대통령이 즉시한다. 그렇게 되는데 뭐 20일 경과 후에 한다. 이런 법률은 그래요. 20일 경과 후 한다. 이런 것들은 틀린 거다. 알았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찬성을 얻은 때는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찬성을 얻으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즉시 공표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따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128조 헌법 129조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이거 반드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제안을 하고 제안, 네, 그다음에 공고, 의결, 국민투표, 확정, 공포. 요거 요 안에 가로든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이제 엄격한 이제 기존제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헌법 128조, 129조, 130. 자, 근데 국가의 통치 질서에 규범화하기 때문에 통치 질서는 통치 질서, 이제 통치 구조가 있어요. 국회, 이제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이 통치 구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상권 분립에 대해서 질서가 갖춰 있죠. 입법부, 집행부, 적용할 수 있는 사법부 이렇게. 그래서 국가의 통치 질서에 규범화하였고 개인의 기본권과 기본권, 기본권 우리 자세히 배웁니다. 기본권. 그다음에 통치 권력 관계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하고 있다. 통치 권력 관계는 뭐냐? 국회, 입법부, 국회, 뭐 정부, 법원 이렇게 이렇게 상권 분립이 된 것을 이제 주로 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과 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사회권적 기본권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다음에 이런 기본권과 그다음에 통치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국회, 행정부, 그다음에 법원, 기타 뭐 헌법재판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여기 이제 헌법 개정 절차는 이제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반복해서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하고요. 하고 뭐야? 음,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